네, 김경래 최강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은 아직 안 된 분이죠. 청와대에서 나온 지 한 달 정도 된 분입니다. 최근에 이분이 어디에 출마를 할지 이게 좀 관심사입니다. 여러 가지 흥행 요소를 갖추고 있는 분이라서 오늘 스튜디오에 좀 모셨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전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한 달 됐으니까 이제 네. 청와대 생활 다 이제 잊어버리신 건가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쉽게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이 막판에 결정을 하다 보니까 마음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왜 퇴직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왜 차를 또 걸고 나오셨어요? 저도 이제 마지막 퇴직할 때는 예. 지나온 나의 생활도 돌아보고 사람들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의 정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네. 청와대는 그러지를 못해서 아직도 내가 나온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기상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늦어지고 편해지실 것 같은데. 완전히 달라졌죠. 지금은 아침에는 좀 잠을 자긴 하는데 대신에 밤에 잠이 잘 안 와서 막 새벽 1시, 2시까지도 못 자고 그래요. 왜요? 나라 걱정입니까? 제 걱정. 자기 걱정. 고민정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이 많은 고민정 전 대변인이시고. 다들 궁금해하는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네. 이 공천 어디로 갈지 당연히 보도는 보시니까 네. 나경원 의원과 붙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광진을에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본인 남 얘기하듯이 하지 마시고 네. 어디로 지금 본인 생각은 좀 굳어졌습니까? 말은 못해도.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나와서부터 보도가 시작됐든가. 그 전부터 있었어요. 보도는. 그랬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일산도 있었고 분당도 있었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서대문도 하여튼 여러 지역들이 계속 거론이 되다가 최근에는 저도 이제 기자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네. 이제 동작과 광진으로 네. 많이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는 것 같다. 보도는. 하지만 기자들이 수렴시키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당에서는 어떻게 수렴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예. 저도 궁금하고 답답하니까 자꾸 물어보고는 싶은데 이게 대변인을 해서 그런지 예. 아무리 물어봐도 얘기해 줄 수 없는 거는 못 해줘요. 그리고 기류 이런 거 알아봤자 예전에 보면은 인사 기사 나올 때 제일 그랬거든요. 아무리 이제 기자들이 기류가 뭐냐 예. 아닌 것만이라도 가닥을 타달라 이런 질문 그렇죠. 참 많이 하는데 그 대답을 하는 입장에서는 가닥 타는 것 자체가 답을 알려주는 건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들도 똑같은 마음이겠거니 하고 그냥 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면요. 네. 그 동작을 광진을 이쪽 하고 이제 몇 개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본인의 소망이라든가 예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결국 그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언론의 보도라는 것은 여론이기도 할 테니까. 네. 근데 이제 제 당사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네. 그 두 지역 다 이제 꽤나 오랜 정치적 경험과 경륜을 갖고 계신 큰 정치인들이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하고 같이 이름이 거론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거론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 아마도 새로운 정치인에 대한 열망들이 그렇게 표출되는 게 아닐까. 그런데 마냥 새롭기만 한 사람으로 하기에는 그분들의 정치적 경험이 워낙 크다 보니 네. 어느 정도의 경험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청와대에서 2년 7개월 동안 부대변인 대변인 하면서 네. 대통령 옆에서 가장 이 국정의 핵심 사안들을 다 봐왔기 때문에 네. 어떤 젊음이라는 신인의 그런 느낌 네. 그리고 국정을 운영하는 걸 옆에서 가장 가까이 지켜봤던 그런 경험들을 네. 높이 샀던 게 아닐까. 저도 추정해 봅니다. 이게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일단 이건 한두 개 더 여쭤보고 갈게요. 뭐냐면은 네. 나경원 의원하고 이제 오세훈 전 시장, 예. 그러니까 광진은 오세훈이고 동작은 이제 나경원 의원 아닙니까, 그죠? 예.
두 명 중에 본인이 고른다면 누굴 고르시고 싶으십니까? 너무 어려워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같아요. 뭐 예전에 뭐 연예인 월드컵 뭐 이런 것처럼 둘 네. 중에 더 좋은 정치적으로 한번 대결해 보고 싶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알겠습니다. 그냥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길 자신이 있으세요? 누가 됐든 간에?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정치 신인 아닙니까, 솔직히. 맞습니다. 고민정 전 대변인께서는. 저는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당의 요구도 있었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응원도 보내주시고 합니다. 네. 이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민정은 이제 청와대라는 혹은 대통령이라는 갑옷도 없고 네. 맨몸으로 싸워야 된다. 네.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하냐라고 네. 하는데 저한테는 커다란 갑옷은 없지만 그 한 분 한 분의 국민들의 응원의 목소리가 저한테는 갑옷의 그 하나하나의 비늘이에요. 네. 그런 응원을 보내주시는 그런 갑옷을 갖고 있는 고민정이 자신감조차 갖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다. 그럼요. 자신 있다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내용을 좀 여쭤볼게. 이건 뭐 어디 출마하냐, 뭐 이거는 사실 좀 이제 구도의 문제인데. 네. 정치를 하면 이제 청와대 대변인이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무리 여당 국회의원이라도 사실 국회라는 곳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유권자들이 바라보기에 너무 문재인 사람 아니냐. 청와대 사람 아니냐 이렇게 볼 시각도 있는 것 같거든요. 거꾸로 보면은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에게 가장 큰 강점이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은 네. 원리와 원칙을 정확하게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측근이 누구다 뭐 설왕설래가 많을지는 모르겠으나 네. 모든 사람들이 본인은 측근은 아닐 거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 번도 대통령님으로부터 뭐 대단한 언지를 받다든지 혹은 청와대 내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뭐 문고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께서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누군가의 의견을 가장 최우선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원칙에 맞으면 가는 거고 안 맞으면 아닌 거거든요. 그게 명확한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여당에서 그리고 대통령님 모시고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아닌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으실 분이시고 그리고 제가 때를 써서 안 될 일을 요구를 한다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가운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검찰개혁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52시간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경제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 챙겨 나가려고 하지만 결국 입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완성이 되지 않거든요. 이것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견제를 해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반대만 하는 것은 비난을 위한 비난밖에 안 되고 그건 대한민국의 발전에 저해를 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견제는 가능하다. 견제하고 반대는 좀 다른 얘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걸 왜 여쭤봤냐면은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하면서 그 원종건 씨 관련된 그 약간의 뭐랄까요 불협화음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정 전 대변인이 민주당이 대처가 빨랐다 이렇게 칭찬하는 그 SNS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잘못을 했는데 그걸 사실 뒤집어서 칭찬하는 방식인데 이게 약간 대변인들 방식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물어봐 주셨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종건 씨 관련된 일이 그 밤에 그 온라인을 통해서 터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원종건 씨가 본인의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네네네. 사퇴하겠다고. 예. 그러고 나서 바로 한 2-3시간 후에 제가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예. 하길래 제가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원종건 씨가 본인의 입장을 그렇게 정했고 그리고 국회에 가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당과도 이미 얘기가 됐을 것이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결정이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날 당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던 겁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예. 근데 이게 막 뒤섞이면서 당은 죄송하다고 했는데 고민정은 잘했다고 하더라. 저는 이것은 오보라고 명확하게 그래서 그때 당시 조선일보가 그 기사를 처음 썼는데 대변인이다 보니까 오보 대응을 하고 싶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를 청와대에 있을 때도 전문이었으니까. 예. 하고 싶지만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말았는데 네. 오늘에서야 이렇게 시원하게 밝힐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당의 실책을 두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현 상황에 대한 저의 입장을 얘기했던 거죠. 그럼 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했던 부분은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 부분을 놓쳤다면 그것은 잘못이죠. 네, 그래서 당에서 그 다음 날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고 네. 그리고 그날 바로 같은 시각에 제가 또 다른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을 냈는지에 대한 기사를 못 보고 네.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어떤 종류가 됐든 모든 종류의 폭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언어 폭력조차도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네. 하물며 남녀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연인 간에 있어서의 데이트 폭력 이것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라고 제 입장을 밝힌 적이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논란 몇 개 더 여쭤볼게요. 네. 하나가 강민석 신임 대변인. 네. 후임이신 거죠? 예, 그렇게 후배네요. 대변인 후배. 네, 네. 근데 이 중앙일보 있다가 바로 갔어요. 사표 내고. 거의 시차가 없었어요. 네. 이게 사실 예전에 뭐 회사 선배기도 하죠. 민경욱 대변인 네, 박근혜 네. 정부 시절에 아침에 회의하고 오후에 청와대 들어가고 물론 이제 시차가 뭐 몇 시간이냐 며칠이냐 몇 달이냐 이거는 크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때 민주당 많이 비판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강민석 대변인. 글쎄 결국은 이제 그분의 능력이 대변인으로서 적절한지를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청와대에서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냐 혹은 텀을 갖느냐 네. 등등에 대한 결정은 결국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보다 전임이셨던 김의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원래는 더 전에 그렇죠. 얘기가 있었다가 결국 이제 후배들의 만류에 의해서 조금 있다가 이제 청와대에 들어온 케이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요 아이템을 한번 다뤘는데 자, 기자가 어차피 선택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뭐 비판의 여지가 있는데 네. 지금 청와대도 왜 자꾸 이렇게 현직 언론인을 이렇게 대변인으로 기용을 하려고 하느냐. 김의겸 대변인 때도 그랬고 이번에 네, 네. 강민석 대변인 때도 그렇고 물론 고민정 대변인은 이제 캠프에 합류했기 때문에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또 비슷한 거예요. 현직 언론인이었다가 이제 캠프로 간 거였으니까. 네. 이거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언론과의 긴장관계 차원에서 보면은 청와대의 결정도 결코 뭐 칭찬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늘상 후보군들을 보면 언론인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정치인으로 네. 일기 대변인을 하셨었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후보군들을 이렇게 수렴을 하다 보면은 마지막 단계에 가서 선택되어지는 분들이 이제 그분들이었던 건데, 네. 글쎄요, 그게 이제 전략적으로 일부러 언론인을 무조건 대변인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문제일 수 있겠지만 여러 후보군들 가운데 마지막 낙점을 받은 사람이 언론인이 된 것인데 네. 왜 언론인만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만 보신 부분인 것 같아서 네. 좀 과정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당 얘기도 하나 여쭤볼까요? 황교안 대표 얘기.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요. 지금 정치를 하시니까 대변인 네. 시절도 마찬가지인데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맞습니다. 정치인의 말이라는 게. 황교안 대표가 80년 광주 얘기를 하는
자리 그런 취지로 어떤 사태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말 전문가시잖아요. 네. 전 정직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건 두 가지겠죠. 몰랐거나 네. 아니면 동의하지 못했거나. 근데 몰랐을 리는 없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전국을 들썩이게 했었던 굉장한 사건이었었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대학생이셨을 텐데 네. 이게 우리가 대학생을 지성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공부만 하는 게 대학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게 꿰뚫는 안목까지도 키우는 게 대학생이라고 우리는 배워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상을 몰랐을 리는 없는데, 네. 근데 다만 본인의 그 소신과는 맞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밝히던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나는 거기에 동조할 수는 없었으나 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상처 입은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같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다라고 마음의 표현을 하던지. 네. 근데 그 두 가지 다 없이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는 것은 글쎄 저는 그렇게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몰랐거나 정직하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모를 일은 없다. 네. 정직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다른 당 얘기도 좀 여쭤볼까요? 안철수 지금 국민당이죠, 이름이? 국민당이죠. 예, 창당준비위원장인데 이 지금 추미애 장관 탄핵한다고 네네.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 인사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청와대 대변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거는 국민 여론도 좀 잘못한 게 아니냐라는 여론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조사를 해보면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거 공소장 청와대 인사와 관련된 기소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 처리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제가 역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왜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요하게 네. 묻지 않으시는지. 청와대 수사이기 때문에 왜 이것을 이렇게 처리하느냐라고 계속 보도를 하시는 건 아닌지.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보도가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기소라는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이제 따져보자는 것이고 검찰의 입장을 나타낸 것이 공소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언론 보도나 흐름들을 보면 기소 자체가 그 사람의 범죄 혐의가 입증된 것처럼 보여지게끔 보도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권 수사인가라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심도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그 부분은 저도 뭐 인정을 하는데 네. 이게 왜 그러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처음 그런 적용을 하느냐. 하필이면은 그렇잖아요, 이게. 그것도 예. 이 공보준칙이라는 것을 저희가 12월 달에 발표를 네. 했었습니다. 발표는 그 전에 했지만 시행은 12월부터 했었습니다. 예. 그 전에는 이 해당 그 수사를 하던 과정 중에 이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셨던 분이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예.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 그리고 네. 그 안에서의 인권 수사를 위해서는 어떤 그 규칙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인지가 한창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청와대 관련된 수사들이 올라와 있었고 오히려 저는 왜 그것을 자꾸 그것과 연결시키려고만 하는가라고 오히려 되묻고 싶고 이제 곧 선거가 있는데 네. 왜 꼭 이 시점이어야 하는가. 수사 자체가? 모든 것들이. 예.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는 조금 더 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같이 동업 반복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제 후보자로서 나오셨으니까 네. 제 인터뷰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까 공천 얘기 관련해가지고 네. 어디 가면 이길 수 있을까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근데 선거는 이겨야 되잖아요. 네. 본인이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이런 것들은 뭐라고 보십니까? 젊음 그리고 청와대 국정 운영에 대한 경험. 근데 청와대 국정 운영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정치라는 거는 또? 왜냐하면 네. 어떤 한 가지의 법안을 만들 때에는 네. 어떻게 실행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 필요한데요. 네. 저희가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풀 때
기재부, 중기부, 외교부, 산업부 모든 부처들이 하나가 돼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산업부에서 풀겠지, 네. 혹은 외교부에서 풀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컨트롤 타워에서 보게 되면 여러 곳들이 함께 합심이 되어야 그 문제가 잘 풀린다는 걸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저만의 노하우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제 가게 될 지역구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훨씬 더 빨리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가지고 네. 인터뷰 보다가 존경하는 분이 3명이라고 했습니다. 남편, 네. 신영복 선생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셋 중에 한 명을 뽑는다면 누굽니까? 아유, 어렵습니다. 못 정하셨군요. 네, 못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전 대변인이었습니다.